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부동산으로 놓고 보면 불황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불황기에는 이 부동산 투자를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부동산 불황기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뭐 가볍게 재테크를 한다? 아니면 또 힘들지 않게 재테크를 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 그동안 저 단지로 한번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사를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에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정리를 하고 다른 단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우리 단지 내에서 좀 평수를 좀 옮겨서 또 좋은 층수로 가는 그런 재테크 전략, 즉 현재 집을 매도하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는 그런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본다면 먼저 개발 계획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참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백화점이 들어온다. 또 지하철이 또 이렇게 들어온다. 또 기업체가 들어온다. 이런 것은 정말 엄청나게 대박이죠. 그런데 백화점이 지금 당장 들어섰다. 지하철이 지금 당장 들어섰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이미 급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뭐 3년 뒤, 5년 뒤, 또 뭐 6년 뒤 이렇게 앞으로 들어온다라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 들어올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미래 계획이 현재 시세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그닥 많이 반영된 건 아니다. 즉 지하철이나 기업이나 백화점이 실제적으로 이전을 한 순간, 착공이 된 순간, 개통이 된 순간 그때의 부동산 가격은 더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옮겨 타기 참 좋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소형 평수에서 이제 중형 평수로 이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가지셔야죠. 제가 수차례에 거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거 있죠. 그것은 바로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가 인기가 좋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에서 일단은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집을 축소해가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 유치원 다니다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 그러면 어느 정도 집이 좀 좁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아타기를 해야 될 시점이 이제 도래가 되었다는 거죠. 즉 10평대에서 20평대로, 20평대에서 32평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 가는 거, 갈아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뭐 20평대 사다가 갑자기 40평대 또 30평대 사다가 갑자기 50평대 이사 가는 거 요거는 제가 또 수차례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 물론 대형 평수 중에서도 서울 강남이나 뭐 목동이나 분당이나 이런 지역 또 지방 대도시에 있는 핵심적인 그런 지역에 있는 대형 평수는 그나마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 동네에서는 가장 부자들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시세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대형 평수는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좀 중형 평수까지, 즉 국민주택 규모, 즉 32평 정도 요 규모까지만 옮겨 타는 거, 요렇게 옮겨 타셔야지 시세 차익을 좀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소형 평수에서 중형 평수로 옮겨 타기가 참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평수를 가지고 계시다면 뭐 소형 평수로, 즉 32평 아파트로 본인이 거주를 하시고 나머지 15평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월세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전세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좀 분산을 좀 하자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50평대 아파트 가격 상승과 요 소형 평수 아파트 가격 상승 어떤 게 더 높냐라고 하면 예전 방송에서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소형 평수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50평대에 현재 살고 계시면 관리비나 이런 비용만 더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50평대 사시다가 30평대로 이사 가시고 15평이나 23평 아파트를 사셔서
여기에 월세를 받는다면 지금 월세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즉 소형 아파트에 월세 수입이 생기고 그리고 소형 아파트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뭐 두 가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침체할 때 이렇게 옮겨 타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이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현재 전세 살고 계시다. 그리고 현재 월세 살고 계시다면 요번 기회에 내 집을 마련하시면 좀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전세 살고 계시는 분이 현재 전세금에서 돈을 조금만 더 보태든가 아니면 현재 전세금에서 융자를 좀 더 받으시든가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아니 지금 뭐 부동산 불황기라는데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하면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집값이란 게 언제가 바닥이냐 요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요런 상태에서 집값이 또 갑자기 또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예전 가격 생각 때문에 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본다면 역세권 중에서 초역세권으로 갈아타셔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걸어서 역세권까지 만약에 20분 걸린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또 운동 삼아 남들은 돈 내고 운동을 하는데 나는 뭐 회사 출근을 위해서 20분 정도를 걸어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날씨에는 가능하시겠지만은 한여름이다 또 한겨울이다 그때는 굉장히 덥고 춥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에서 뭐 20분 거리다 내지 뭐 5분 거리다 하면 가격 차이가 아파트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역세권에서 걸어서 20분 거리라면 이왕이면 10분, 이왕이면 5분 좀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초역세권으로 옮겨 타기가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초역세권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초역세권은 좀 덜 떨어져요. 역세권에서 멀면 멀수록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초역세권으로 옮겨 타기가 좋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로 보면 좋은 단지로 갈아타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교수님, 이 도로 하나 차이인데 저쪽 아파트 단지와 이쪽 아파트 단지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담벼락 하나 차이인데 요 A 아파트는 뭐 시세가 뭐 8억인데 우리 담벼락 하나 차이인데 우리 아파트는 시세가 뭐 6억이다. 아니 같은 평수인데 왜 금액 차이가 2억이나 납니까 교수님?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핵심은 바로 요거잖아요. 담벼락 하나 차이인데 위에 있는 단지는 부자들이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누구나 다 이사 가고 싶어하는 그런 단지라는 거죠. 그래서 담벼락 하나 차이로 해서 금액 차이가 몇 억이 나는 이런 경우 수가 발생이 되고 또 금액을 좀 낮춰버리면 담벼락 하나 차이로 아파트가 몇 천만 원 가격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 수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서는 오히려 좋은 단지로 갈아타시는 거 요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동으로 또 좋은 층수로 갈아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을 놓고 보면 하나 특징이 있어요. 같은 단지 내 아파트고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1층, 2층의 매매 가격이나 로얄층, 즉 중간층수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나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똑같은 101동인데 2층 같은 경우 3억에 나왔는데 8층 같은 경우 뭐 3억 뭐 1000에 나왔다. 이렇게 뭐 2층하고 이 8층하고 이 층수 차이는 많이 나지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이런 이제 경우가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1층, 2층에 사시는 분들이 중간 층수로, 즉 로얄 층수로 이사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로 보면 이 고등학교 근처로 옮겨 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현재 어떻게 공부하냐, 어떠한 교육 여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노후도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또 10분이라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고등학교 근처로 여러분이 이사를 가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하나의 이 재테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홉 번째로 본다면 회사 근처로 갈아타라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출퇴근 시간, 출근하는데 1시간 30분 걸린다. 참 말만 해도 또 생각만 해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출근하는데 1시간 30분이나 걸려요. 또 퇴근할 때도 1시간 30분 걸려. 그럼 하루에 3시간이 출퇴근하면서 다 까먹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을 줄이게 되면 달라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이왕이면 가정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사 근처로 옮겨 타는 것은 행복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9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갈아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럼 갈아타실 때 중요한 거 있죠? 이제 갈아타기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3가지로 저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로 본다면 충분한 가격 분석과 철저한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을 그냥 헐렁하게 그냥 내부만 보고 인터넷만 보고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격 조사를 한번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본다면 매도 후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갈아타기이기 때문에 현재 집을 매도를 하고 저쪽으로 매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이 안 팔렸어. 안 팔리고 저 집부터 덜컥 샀어. 그런데 우리 집이 안 팔려. 계속 안 팔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존의 집을 급매로 더 싸게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 마음적으로 얼마나 또 초조하고 불안합니까? 따라서 갈아타기의 원칙은 일단 현재 사시는 곳 그거부터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현재 집에 대해서 매도를 할 때는 잔금을 석 달 후로 좀 넉넉하게, 왜냐? 집을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잔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죠. 자금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자금 계획이 불충분하시거나 또 미지근하시거나 자금 계획이 좀 불안하다. 그럴 경우는 그냥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사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최고의 재테크예요. 괜히 돈 좀 벌어보겠다고 움직였다가 오히려 돈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임지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대로 앉아있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집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세라도 줘서 전세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새로운 집에 대해서 잔금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집이 안 팔렸다면 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은행 대부계가 얼마까지 융자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잔금하는 시점에서는 그 금액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금액이 들을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금 계획을 짜실 때 은행에서 대부계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꼭 확인하고 반드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갑자기 은행에서 미안합니다. 대출이 어렵네요.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문제가 크게 생긴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집을 갈아타는 재테크를 하신다면 반드시 꼼꼼하게 또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조사하신 후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